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 다시금 정말 뜻이 맞는 사람들과 똘똘 뭉쳐 나아간다면 이 어렵고 정말 험난한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우리가 또 다시금 똘똘 뭉칠 수 있는 원동력에 따라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꼭 알고 가야 될 그 키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당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8월 12일 바로 어제였죠. 여기서 열린 부산, 울산, 경남 국민의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합에 따르는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앞서 우리가 지난 대구 연설에 있었던 사건부터 좀 짚어봐야 합니다. 정말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 김근식 후보가 갑작스레 전한계 선생님을 공격을 하면서 전한계 선생님에 대한 징계, 출당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김근식 후보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절 없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에 따라 전한기 선생님은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14일날 그에 따르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결과는 제가 우리 퇴근TV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또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해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시나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싸움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전당대회에서도 그랬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두 번째에서도 똑같이 그 갈등의 실마리는 풀어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만 내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남에 따라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국민의힘 지지율 16%까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전한계 선생님이 이 전당대회 두 번째 행사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유엔기념공원, 이게 이제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에 글로는 전당대회 출입금지 억울하지만 수용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구 사건 이후 지도부는 부산 연설회에서 비표 검사를 3중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한계 선생님도 이제 언론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론사 출입증에 번호를 매기고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까지 3번 이상의 검문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전한계 선생님은 행사장 앞으로 갔다가 평당원으로서 출입 금지 조치를 수용하겠다라는 영상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장면에서 상당히 씁쓸했는데, 정치가 불편한 목소리를 배제하는 순간 그 정당은 점점 폐쇄적으로 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질서 유지를 이유로 들지만 실제로는 불편한 진실과 비판을 피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에서는 무려 3,000명이 넘는 당원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한마디로 팽팽한 전선이었는데요. 역시나 찬탄파 후보가 무대에 오르면 반탄파 쪽에서는 배신자 구호가 터지고, 반탄파 후보가 연설하면 찬탄파에서는 아웃을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분열이죠. 그래서 어떤 당원은 팔로 X자를 만들며 반대 의사를 표했고 고성을 지르다 제재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까지 나서서 소음을 유발하는 도구나 대형 현수막 반입은 금지하라고 여러 번 당부했지만 분위기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후보들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제 탄핵 찬성파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다. 그리고 아직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윤 어게인을 주장한 세력은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 이건 분명히 반탄파를 향한 직격탄이었죠. 그냥 이렇게 생각할 거면 야, 민주당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민주당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국민의힘에서 그런 것을
시도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전혀 되지 않고요. 이와 더불어 안철수 후보 또한 찬탄파로서 자신의 공약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한계 선생님을 향한 한마리 미꾸라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또한 이건 지도자로서 품격 있는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견해 차이가 있어도 한 명의 당원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당을 더 분열시키는 행동입니다. 본인에 대한 앞으로 정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더 딥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한데 여기서 전한계 선생님도 없는데 왜 또 전한계 선생님 이야기를 하는지 상당히 크나큰 존재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문수 후보 역시나 41%의 지지를 다시 얻겠다라며 이재명 재판 촉구 서명 운동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일관되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와 더불어 장동혁 후보는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장동혁 후보를 상당히 이번에 좋게 본 모습은 탄핵 찬성한파는 여기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반탄파? 근데 반탄파는 여기 장동혁 후보는 오히려 이재명 정권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탄핵의 방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의 갈등은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싸움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보수가 나아갈 방향을 둘러싼 깊은 의견의 차이가 있고 찬탄파는 중도 확장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해야 한다고 보고 반탄파는 결집과 충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갈등은 토론을 낳고 토론은 발전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갈등이 정책과 비전 논쟁이 아니라 인신공격과 낙인 찍기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는 청년 보수로서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당 지도부가 해야 할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당원에 따르는 의견 수렴 구조 강화, 즉 단순한 행사장이 아니라 공식적인 토론회와 청문회를 정례화시키는 것. 어떻게 보면 탄핵 찬반을 넘어서는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 안보, 청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 당이 가장 중요한 건 당이 정리가 좀 돼야 되겠죠. 싸울 수 있는 사람, 정말 싸우고자 하는 사람, 그와 더불어 무조건 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당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의 틀에 따라 질서 속의 다양성이야말로 강한 정당의 기반의 틀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오늘 제 입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 울산, 경남 합동연설회 그리고 전한계 선생의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이번 전당대회가 우리 보수를 더 강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